얼마 전에 삼성 SDS의 공모주 청약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공모주 청약 이후에 상장까지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이 삼성 SDS의 주가 공모가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아주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나도 공모주에 한번 뛰어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아직 11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11월에만 벌써 공모주 청약도 몇 가지 남아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공모주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모주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취재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지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 공모주에 대해서 박승원 기자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굉장히 좋은 정보가 많았었거든요. 네. 오늘도 좀 임지은 기자가 많은 정보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뉴스로만 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 SDS 공모주 청약 이후에 네. 지금 공모주 시장이 더욱더 들뜬 모습입니다. 제일모직이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간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데요. 네. 그 사이에 공모주 청약을 하는 업체들이 대략 몇 개일 거라고 추정이 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1년의 공모주도 사실 공모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을 때는 네. 1년의 공모주도 그렇게 많지 않은 줄 맞아요.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SDS 준비할 때 보니까 굉장히 뭐 일주일에도 한두 개씩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11월 20일인가요? 21일이죠. 21일이죠. 다음 달 10일까지 17개 업체가 그 공모주 청약을 합니다. 네. 네. 거래소에 따르면 연말까지 스펙을 제외하고 네. 25개 업체 정도가 상장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공모주 열기가 지금 뜨거운 과열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의 한 6주밖에 안 남았는 6주? 7주 남았나요? 그런데 25개면 거의 한 주당 3개 정도씩 평균. 네, 그렇죠. 그냥 굉장히 많네요. 쭉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쭉 있네요. 네, 네. 삼성 SDS 공모 때 그 청약 증거금이 15조 원이 몰리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나머지 14조 원이 제일모직 청약까지 갈 것이다,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 속에 그 사이에 청약을 앞둔 기업들이 좀 수혜를 얻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삼성 SDS 공모주 청약 이후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업체들이 있는데요. 뭐 거의 뭐 경쟁률이 뭐 수백 대 1을 넘었습니다.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488대 1, 이야. 텔콘이 482대 1, 또 파티케임즈 오늘 상장했죠. 그렇죠. 오늘 굉장히 수익률 좋던데 7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면서 공모주 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호 네. DSP랑 세라템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난달에 청약을 했는데 네.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에 한참 못 미치는 이런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삼성 SD 효과, 제일모직, 이 삼성그룹 그 공모주 효과가 좀 뜨겁구나. 공모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기업들이 청약 공모주 청약이 남아있는지, 일정이 남아있는지, 구체적인 기업들의 소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17개 정도 남아있다고 했죠? 네, 17개는 이제 제일모직 상장 이전에, 네. 그 전에 청약 15조 원이 이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거니까요. 거고요. 한 25개 남짓 됩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코스닥 시장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표를 좀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네. 그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FNC 엔터테인먼트는 AOA라는 그 걸그룹과 또 뭐 또 있던데 제가 연예인들 잘 몰라서 네. 그 소속 연예인 엔터테인먼트사인데 24일부터 청약에 들어가고요. 대창스틸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대어라고 꼽히고 있는 SKC 코롱 PI가 26일부터 이틀간 청약에 들어갑니다. 네, 대창스틸은 사실 저희 이슈엔 현장에 직접 관계자가 나와서 대창스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했었어요. 네. 얼마 전에. 자, 그만큼 좀 관심도 있고. 11월 말고 12월은 어떻습니까? 12월로 넘어가 보면 네. 알테오젠이 2일에서 3일, BC 월드 제약이 3일에서 4일, 또 네. AD 테크놀로지가 4일부터, 랩지노믹스가 5일부터 8일까지, 하이로닉이 8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촘촘히 청약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네. 투자자들과 업계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건 아무래도 제일모직이겠죠. 그렇죠. 10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제일모직 상장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항공기 부품업체 아스트라는 기업, 또 그 필러 만드는 회사죠. 휴메딕스, 하이셈, 이치웰, 포시에스, 또 7번 방의 선물과 변호인의 어떤 배급을 맡은 네.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등이 공모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 일정을 정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은 일정을 좀 먼저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그 이전 이전 상장한- 상장하는 네네. 그 그 기업들요? 기업들이 조금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 받고 있는데 하이로니까 랩지노믹스 있습니다. IT슨도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청약 일정은 좀 미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두 기업 모두 각광받는 그 업종에 속한 네. 기업입니다. 한 기업은 헬스케어, 한 기업은 바이오 관련 업체인데요. 음. 먼저 하이로닉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네. 예를 들면 레이저, 제모 레이저, 고주파 치료기 이런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또 생산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수출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올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대비 85% 증가한 165억 원 달성했고요. 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59억 원, 49억 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이로닉은 다음 달 2일에서 3일 동안 2일에서 3일이죠. 수요 예측을 거쳐서 최종 공모가 확정하고 8일에서 9일 청약을 받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랩지노믹스 좀 알아볼게요. 의학과 분자 생물학, 또 의생명공학, 의공학. 와, 이렇게 이제 어려운 분야의 전문가들을 거느린 기술 집약형 기업입니다. 기존의 체외 진단과 또 유전자 분석 서비스 사업을 바탕으로 지난 2005년부터 연평균 20%의 성장을 지속해왔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이고 특히 최근에 산전 비침습 기형아 검사가 개발이 완료가 돼서 네. 임상 시험 단계에 들어갔고 암 진단 패널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랩지노믹스 지난 상반기 매출은 113억 3천만 원으로 전년 연간 실적의 67% 네. 달성을 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5억 7천만 원, 13억 7천만 원으로 꽤 상당히 연간 실적,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가는 기업입니다. 물론 이 랩지노미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분야를 다루는 것 같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관심이 가고 하이로닉은 제 주변에 이거 필요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네. 제모 필요한 사람들 많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자, 이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이 투자자들이 직접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공모주 청약이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몰렸잖아요. 그만큼 옥석 가리기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얘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공모가와 그 기업의 적정 가치가 과연 맞아 떨어지느냐 이걸 잘 따져보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기업 정보에 접근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네. 또 접근한다 해도 이게 기업 분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일단 들어가 보자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묻지마 투자 이런 것들로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꼭 좀 네. 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금 소개를 해주셨던 랩지노믹스라는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를 다루고 있는 것 같잖아요. 실적은 좋지만 실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업에 직접 공모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 제게는 네. 제 입장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모주 투자에 어떤 대안이 있죠. 네, 그렇죠. 사실 그 기업 분석하기도 쉽지 않지만 네. 또 삼성 SDS처럼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몇 주 받지도 못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공모주 시장에 접근을 하려면 공모주 펀드를 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다면 약간의 좀 이제 성과가 그 펀드 간의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 펀드를 좀 유의해서 선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그 종목에만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공모주 청약에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공모주 펀드를 들어보시면은
아마 기업 분석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이 가장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제일모직 상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많이 듣긴 들었는데 네. 자, 지금 제일모직의 뭐 경쟁률 전망이라든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경쟁률 전망은 뭐 사실 아무도 할 수는 지금 없어요. 네. 예측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제일모직은 업계에서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주식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회장님의 주식, 왕의 주식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핵심 축이죠. 이런 핵심 축 업체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경쟁률은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희망 공모가가 4만 5천 원에서 5만 3천 원인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게 공모가가 잡혔다, 책정됐다. 이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 SDS의 버금가는 뭉칫돈이 몰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주관사는 KDB대우증권, 또 공동 주관사로는 우리투자증권과 JP모간, 시티글로벌 마켓증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 그 삼성 SDS 때도 봤지만 공모주 청약이라는 게 시작이 어렵지 한번 해보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모주 청약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만약에 너무 골머리 썩는 거 그리고 복잡한 거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공모주 펀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공모주들이 지금 산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은 이 정보를 통해서 좀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지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 플러스였습니다. 현재 증시에는 어떤 일들이 이어나고 있는지 증시엔 이어집니다.